안녕하세요. 형사법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023년도 경찰 간부 선발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예정이고, 오늘은 12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려고 해요. 형법 총론 중에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성요건 착오와 관련된 내용 공부했었죠. 그것처럼 표를 통해서 도식화해서 암기에 도여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성요건자 착오 부분도 이 학설을 정확하게 표로 정리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만 도식적으로 답이 딱딱 나오듯이, 이 33조 즉 공범과 신분에 대한 내용도 이 표가 머릿속에 완전히 복사기처럼 싹 들어가 있어야 어떤 케이스가 나와도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표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신분의 종료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 오타가 나왔네요. 신분의 종류죠. 신분의 종류입니다. 신분의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성적 신분, 진정신분법, 가감적 신분, 부진적 신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진정신분법이라는 것은 이 신분이 범죄의 성립과 연동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이거를 진정신분법이라고 해요. 수뢰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감적 신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범죄 태양이죠. 근데 그런 존속살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분이 필요하죠? 직계 비속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어야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존속살해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아저씨를 살해했는데 제가 존속살해범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 아저씨의 아들이 살해해야 존속살해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도 살해범은 될 수 있죠. 보통살인죄의 살해범. 보통살인죄하고 존속살인죄의 차이는 뭐죠? 형의 어떤 이 형량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부진정 신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감적인 신분이에요. 가중신분, 감경적 신분, 가중적 신분. 따라서 범죄 성립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가중, 감경과 연관되어 있는 신분을 바로 말하는 것이 이 부진정 신분법, 가감적 신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신분, 진정신분법, 부진정신분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신분범 외에는 처벌할 수 없는 진정신분범에서 이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경우에, 즉 공범관계에 있을 때 혼자서는 절대로 범죄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비신분자는 혼자서는 절대로 진정신분범의 신분범이 될 수 없죠. 신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담, 공범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지위를 부여해서 연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진정신분과 관련된 통설 판례의 내용이에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자, 먼저 이것도 유형에 따라 좀 달라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가 있어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뢰죄를 범하고 있는 공무원에 가담한 비공무원, 즉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 가담한 아내, 이렇게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자, 통설과 판례가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통설은 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비신분자에게 본문이 33조 본문이 적용되는, 결국은 성립된다. 또 과형도 본문이 적용돼서 성립한다. 성립한다기보다는 신분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거죠. 판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에는 33조 본문이 적용돼서 신분자의 신분범이 성립되고 또 신분범과 동일하게 처단되는 거죠. 본문이 적용돼서. 그래서 성립과 과형 모두 똑같습니다. 통설 판례가.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는 뭐죠? 비신분자는 일단은 처단되기가 힘들어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는 이 신분자에 연동이 되는데, 연대성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즉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교사 방조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비신분자는 절대로 정범 적격이 없어요. 절대로 처단될 수가 없어요.
신분자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한 거죠. 결국은 간접 정범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신분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기 아내를 교사해가지고 아내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공무원에게만 결국은 뭐다?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게 바로 이 진정신분범에서의 논입니다. 반면에 이 부진정신분범에서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가 있어요.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에는 33조 단서가 적용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립과 과형이 모두 단서가 적용이 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비신분자는 독립적으로 예컨대 이 아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할 때 이 친구가 가담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보통살인죄, 얘는 존속살인죄, 즉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바로 통설적인 입장이에요. 33 단서가 적용이 돼서. 근데 판례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즉 친구가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데 가담했을 때 성립은 본문이 적용돼요. 즉 친구에게도 일단은 존속살해죄가 성립은 되는데 나중에 과형, 처단만 보통살인죄로 처단한다. 솔직히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판례는 이 견해를 펼치고 있고 아직까지 판례가 변경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서는 여기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이게 판례의 태도가 특이하잖아요. 가감적 신분, 부진정 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는 30점도 단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범죄 성립이 되고 처단이 돼야 되는데 범죄 성립은 연대적으로 되고 처벌은 독립적으로 되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요즘에 여기도 많이 나와요. 가감적 신분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이때는 판례도 통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는 이거는 뭐죠?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아들이 가담한 경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 아들에게는 독립적으로 존속살인죄가 성립하고 존속살인죄로 처단된다는 거예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고 존속살인죄로 처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즉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는 역시 독립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공범과 신분에서 나오는 문제에 상당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신분자는 간접정범 이렇게 처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구성적 신분에서. 그리고 가감적 신분에서도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다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판례조차도. 요거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표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어 두셔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인데 막상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헷갈리는 것이 많지 않아요. 헷갈리기 쉽지 않아요. 요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잖아요. 가감적 신분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에만 판례는 성립은 신분자와 같은 신분범과 같은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처단은 또 독립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문제죠. 네, 문제로 다시 들어올게요. 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문제. 아까 나왔던 표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볼게요. 자, 보면은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갑니다. 비신분자가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자, 케이스가 뭐죠, 이거? 네, 진정신분범이죠. 진정신분범입니다.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고 비신분자가 가공한 거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네요. 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자의 지위가 연동되는 거죠. 입혀지는 거죠. 따라서 연대해서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도 연대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죠? 자, 볼까요?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면, 즉 이 관계가 뭐다? 공동정범 관계인 거죠. 공동정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혼자서는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것인데 공동정범의 형태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자의 지위가 이전이 되고, 따라서 신분자의 신분범죄와 동일하게 범죄가 성립하고 신분범과 동일하게 처단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즉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과 처벌 모두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처벌 모두 연대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갑이 친구 을과, 이것도 공모네요. 공동정범. 친구 을과 공모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죠. 즉 비신분자가, 이거는 근데 아버지 살해죠. 존속 살해. 이거 뭐죠? 부진정 신분범이잖아요.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이고, 여기서도 비신분자, 비신분자죠. 갑이 친구 을과 공모하여,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친구 을과,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죠. 신분자에 가담했고, 이게 뭐죠? 공동정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판례의 태도는 통설과 다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성립은 어떻게 되죠? 성립은 연대해서, 즉 이 경우에 뭐가 성립해요? 존속살해죄. 근데 처벌은 뭐죠? 독립해서 친구한테 뭐가 성립하죠? 친구를 얘한테 고통살인죄. 이렇게 쳐다봐요. 아시겠어요? 존속살인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고통살인죄 정한형으로 처단된다. 맞죠? 이게 결국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을 하고 또한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을 방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도박의 습벽이 없는 갑이 도박을 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공범과 신분 문제가 아니에요. 상습 도박죄예요. 자, 근데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을 방조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도박의 습벽. 이거 뭐죠? 상습성. 이거 뭐죠? 부진정 신분범이죠. 상습범은 더 세게 처단되잖아요. 형이 가중되잖아요. 그리고 상습성은 하나의 신분이죠.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이 되고, 자,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을 방조했다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도박의 습벽이 없는 A니까 신분자. 이거 반대로 이거 신분자.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어떻게 했어요? 방조한 거잖아요. 부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방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통설 판례 입장이 동일하잖아요. 성립도 독립적으로. 그럼 뭐죠? 성립이 독립적이니까 상습 도박 방조죠. 상습 도박 방조. 처단도 뭐죠? 처단도 독립적이에요. 상습 도박 방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상습 도박죄가 성립했고 뒤에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상습성 부진정 신분범이고 신분범이 비신분범의 방조 형태로 가담된 거기 때문에 독립적. 이건 통설과 판례 입장도 똑같아요. 통설 판례 입장도 통설과 판례가 동일한 부분이죠. 여기는. 아까 여기는 차이가 있지만 따라서 상습 도박죄하고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실체적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판례는 이거를 흡수 관계로 보고 있어요. 상습 도박죄 일제만 성립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틀렸다. 아, 이거 되게 어렵죠? 답은 문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진짜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답은. 즉 부진정 신분법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공동정범이라고 하면 공동정범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로 우리가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공동정범은 교사방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와 같이 보고 있어요. 공동정범은. 따라서 이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경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번은. 아까 제가 앞에 조금 설명을 안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다번은 부진정 신분법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통설 판례 입장이 똑같아요. 다 독립적으로 봐요. 독립적으로 상습 도박 방조, 상습 도박 방조로 처벌되는 거예요. 반면에 습벽이 없는 사람은 도박죄, 그 다음에 도박죄 성립, 도박죄로 처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하고 다 서로 같은 부진정 신분법인데 가담 형태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통판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뒷부분은 통판이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번, 다번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라번도 되게 어려웠어요. 라번도 굉장히 의외의 아주 의표를 찌르는 문제예요. 자, 갑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 변제로 받는 돈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 변제로 받는 돈이라고 속여서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남편 A는 뭐죠, 그러면? 남편 A는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네요. 그죠? 자신의 남편 A는 채무 변제로 받는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지만 수뢰의 고의가 없어요. 따라서 남편 A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럼 남편 A가 처벌이 안 되면 이 갑은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 갑이 여기 종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범이 될 수 없다면 갑에게 성립할 수 있는 간접 정범밖에 없는 거죠. 남편을 속여서 일종의 의사 지배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술해죄잖아요. 간접 정범은 정범이에요. 어디까지나 정범 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한테 정범 적격이 있나요? 없죠. 따라서 공범도 안 되고 간접 정범도 안 돼요. 아무것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라 1번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표만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예요. 라번이 조금 어렵지만. 자, 그래서 뭐 쭉 해설 나와 있는데요. 해설 나와 있는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고 진정신분법 연대해서 본다. 공동정범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하고 같은 국면을 보고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번 뭐였죠? 부진정 신분법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공동정범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죠. 판례는 범죄 성립은 연대적, 처벌은 독립적, 통설은 전부 독립적으로 보고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는 뭐죠? 부진정 신분법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통설 판례 모두 성립, 처벌 다 독립적.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라번은 공범도 안 되고 간접 정범도 안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공범과 신분은 이 문제만 풀 줄 알면 아마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